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의 저자 김민주입니다. 네, 현재 동순교회 통일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통일선교학교 첫째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 들으셨나요? 네, 올해의 주제는 복음으로 함께 사랑할 준비인데 오늘은 특별히 남북한의 현장에서 배운 함께 사랑할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현장에서 함께 일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영양이 필요한 북한의 어린이들, 또 아기들, 또 임산부, 또 엄마들에게 영양 지원하는 일들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와 세계식량 계획에서 일하며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마지막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에 가서 참 일을 해볼 수가 있을까, 또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동순교회 수련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 일들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소망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북한, 영양 이렇게 단어를 쳐서 딱 그때 들어갔더니 정말 체육 사이트에 딱 한 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신 개성공단에서 이제 영양사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5시간 내리 이력서를 작성하고 발송 버튼을 누르고 또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배송단에서 영양사 업무를 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북한 근로자 3,000명 분의 식자재를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입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입출입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식당이 4군데였었어요.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 2곳, 그리고 또 버스 사업소라고 이제 개성공단에서 밖으로 이제 오다니려면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야 됐는데 그 버스를 운영하는 그 업장의 식당 1곳, 그리고 남한 사람들을 위한 식당 1곳이었습니다. 총 4군데의 식당을 운영을 했었고, 그곳에서 이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매달 이제 그들의 월급이나 이제 쉬는 날들, 뭐 그들의 인격사항, 채용 등을 이렇게 정리하고 매월 지급하는 일들을 했었고, 또 식자재를 반출입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남한에 와서 책을 썼는데,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있었던 남한 사람 이야기를 궁금해 해주셔서 매스컴에서도 참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책은 2019년 12월 말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화제의 신간에 소개되기도 하고 SNS에 독자분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중고등학생들의 통일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기아 문제와 영양 문제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주변에 도대체 왜 그쪽에 관심을 갖느냐는 분들도 많았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북한 생활을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북한 하면 정말 못 먹고 가난하고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또 제 도움을 받으면 너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제 생각들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오늘 짧은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털신입니다. 어구부츠죠. 저는 2016년 2월 10일 공단 폐쇄 직전에 한국에 명절을 새러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 꼭 북한 직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남한에 와서
필요한 물건이 가능하다면 구해주곤 했었는데, 뭐 아기 엄마들은 뭐 아기에 관련한 거, 뭐 화장품 주로 많이 이렇게 좀 좋아했었고, 그런데 처음 만난 봄에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에는 다 있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지상 천국에 살고 있고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니 점점 가까워지고 안면을 트면서 아,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은근히 하게 됐습니다. 늘 핑계는 우리는 일하느라 힘들어서 살아갈 시간이 없다. 우리는 있다, 다 있지만 일하느라 살아갈 시간이 없어. 일하는데 필요하니까 등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겨울은 정말 라인 하나 안과 밖 사이로 너무 춥고 손발이 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파주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근거리에서 서로 건물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기분상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휴전선 안으로 넘어가면 막 혈압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더 막 피곤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남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겠지만 예, 유난히 더 춥고 손발이 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파주와 얼마 차이도 나지 않았고 근거리에서 서로 건물이 보일 정도로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늘 겨울에 어그부츠를, 털이 잔뜩 달린 어그부츠를 신고 다녔었는데 그분들은 그 신발을 보면서 아, 늘 따숩게 하고 다닌다. 얼마나 따뜻할까. 발이 뜨끈뜨끈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겨울 명절 선물로 새벽 출근에 발이 얼어 터지겠다. 점장 선생이 신고 다니는 털신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사이즈를 일일이 적어서 개성에 들어가기 전날 털신을 다 고르고 난 후에 아유, 내일 받으면 좋아들 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개성공단 폐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털신들은 저희 집에서 3년 넘게 있다가 아마 이제는 도저히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폐기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식을 했었는데 아침 식사를 7시에 시작을 하려면 6시 전에는 출근을 해야 돼서 정말 일찍 새벽 일찍 나오고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물어봤어요. 아, 몇 시쯤 일어나세요?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여기 6시까지 출근하는데 왜 3시까지 일어나세요? 하면 집에서 이제 개성공단 들어오는 버스 타는 데까지 또 버스를 타고 또 그곳에서 또 개성 안까지 버스를 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기도 하고 또 와서는 또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해서 이제 식당까지 와야 돼서 굉장히 좀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바로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또 엄마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밥을 준비해 놓고 집안일도 좀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에서 정말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70% 이상의 비율로 많았는데 집에서의 노동의 비율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개성에 들어가던 날 대하관광 버스를 타고 아침 7시에 창덕궁 옆 현대사옥 골목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지나고 파주 도래산 출입사무소를 통과해서 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있으셨던 분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셨는데 저는 사계절 내내 대하관광 버스를 타고 입출입을 했었고 폐쇄될 때까지도 그 버스가 가득 차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폐쇄되기 직전에 더 인원수를 줄인 상태에서 제가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북측에 들어가면 북한 안에서 그 개성공단 안에서는 북측, 남측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 북측, 북한 안에 들어가면 그 번호를 새로 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뭐 세금 비용도 따로 적용을 해서 내고 네, 번호판도 따로 이렇게 달고 해서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셨었어요. 예. 아마 체감상 1시간? 광화문에서 개성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쉬지 않고 달리면 1시간도 채 안 달렸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내렸다 다시 탔다가 내렸다가 다시 탔다가 뭐 이제 이름 검사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원을 다시 다니고 졸업하면서 개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29살이었는데 전임 영양사 선생님께서 저를 북한 직원분들에게 소개할 때 43살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북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조장의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 조장이 4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나이를 밝히면 엄청 얕보고 어리다고 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도 잘 안 들어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그냥 43살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까요? 했더니 북한분들 순진해서 나만 화장품 좋다 그러면은 또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를 두고 본인들끼리 아 역시 나만 화장품이 좋은 게야 하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아 진짜 순진하시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건물 1층에 우리은행이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 우리은행 개인 달러 통장을 만드느라 신분을 복사했었어요. 이제 원래 나이가 밝혀져서 한동안 본인들을 왜 속였냐고 난리였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는 개성에서는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남한 돈도 사용할 수 없었고 북한 돈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냥 달러.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원수라고 하면서 달러를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모든 임금은 매달 책정을 달러로 해서 달러로 제출을 했었고 차라리 중국 돈을 쓰면 본인들의 이상에 맞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돈보다는 역시 달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개성에서 첫 주를 처음 보낸 날이었습니다. 처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던 날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었어요. 깜깜머리에 까만 북한 군인들, 나무 없던 민둥산을 지나서 숲이 울창하고 하얗고 귀티가 나는 남한 군인들. 북한 군인들만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남한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다들 귀티가 나고 귀공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키도 크고 또 출입사무소에 맡겨놓은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휴대폰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개성 안에는 휴대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전화를 굳이 해야 되면 국제전화 굉장히 요금이 비싼 국제전화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 팩스 또 무전기 여러분 너무 과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개성은 이랬습니다. 정말 남한에 나오자마자 출입사무소에 아마 일주일에 2,000원인가 3,000원? 5,000원 정도 안 되는 비용으로 휴대폰을 맡겨뒀었는데 그걸 찾아서 일주일 동안 온 메시지들을 보고 인터넷을 하는데 정말 과거에 살다가 미래로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남한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막 뛰어오죠. 남한 사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말에 짧게 제주도도 여행을 하고 남한에 와서 서울에서 사진도 찍고 했던 모습들을 제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분들에게 남한의 제주도는 정말 지상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라는 곳은.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갔다 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불법도 아니고 안 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녀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남한에 다녀오면 사진 한번 보자요 하면서 저렇게 우르르르르르 달려왔었어요. 그것도 꼭 조장 선생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더 신이 나서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급식 업체에서 일한다고 하시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북한 분들은 어리게는 22살부터 29살까지 정말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젊은 분들이 개성에서 평양 가기도 어렵고 평양 뭐 그 외의 지역을 가기는 더 어려웠는데 그 지역 안에서 대부분 생을 살아가는 그 젊은 분들이 얼마나 그 바깥 세상이 궁금했을까, 얼마나 그 비행기를 타는 게 궁금했을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런 사진도 보여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세상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나면 다들 말이 없이 흩어졌어요. 그냥 조용해지고 약간 좀 식당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부러웠지만, 정말 젊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부러웠지만 그것들을 입 밖에 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성에 있을 때 결혼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급식소로 오셔서 축의금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개성 남한 사람들의 딸 같은 기분도 들고 정말 그 마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한 번은 북한 직원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어요? 저희 식당 직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 100불, 100불 정도. 정말 많아야 200불. 지금 하나로 치면 뭐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축의금 봉투에는 100불, 200불이 꽉꽉 차게 들어있었고 그걸 매 쉬는 시간마다 와서 한 분씩 한 분씩 정말 결혼 축하한다고 덕담을 해주시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너무 궁금했나 봐요. 저랑 이제 동갑인 다른 북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걸 옆으로 계속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서 아유, 얼마가 들었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쌀 그냥 액수로 말하기가 마음이 좀 괜히 미안한 마음에 쌀 40kg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쌀 60kg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도 참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김장속. 저희가 같이 모여서 자유를 얘기할 수도 없고 종교를 얘기할 수도 없고 사상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남북한 분들 이제 높으신 분들도 맨날 만나면 냉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양냉면 이렇게 사실 처음엔 평양냉면 가서 무슨 맛인지도 잘 몰랐고 개성 음식 뭐가 맛인지도 몰랐고 그냥 남한 음식이 되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북한 음식 맛있다라고 느꼈던 날이에요. 어떤 직원이 김장을 했다고 김장 속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밥에 비벼 먹자는 거예요. 저희가 한 테이블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테이블 2개로 나눠서 북한 직원을 다 앉고 한 테이블에 따로 이렇게 앉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나눠줘서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젓갈도 들어가고 맵고 짜고 하니까 당연히 맛있었겠지만 설명을 해주는데 꼴뚜기젓이랑 고수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맛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도 자기들도 이제 개성에서 김장하면 김장속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러면 나도 김장하면 김장속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장을 결혼하기 전에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결혼하고 첫 해에 바로 또 김장할 기회가 있어서 시어머니랑 이제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일하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일 도와주실 분도 여러 분 부르셔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김장이었는데 그 김장 다 끝나고 이제 수육 다 삶아먹고 속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이 나서 어머니 저 이 김장속 북한 분들 좀 맛보여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짜주시면서 그럼 가져가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 짜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일찍 가방에 아이스백이랑 챙겨가지고 개성으로 들어가서 그날 점심에 다 같이 요거는 남한 김장속이니까 한번 드셔보시자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늘 음식에 관련해서도 막 우리 것이 더 좋다고 이제 북한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체제 경쟁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로 남한의 상황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것들이 아닌 무형의 것들로라도 우리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넘겨보시면 과자, 북한 과자입니다. 어떠세요? 백합 과자
뭐 효모빵, 다갈겹빵, 효모빵, 단설기. 네, 아끼고 아꼈다가 결국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종합지원센터는 북한에서도 정말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1층에는 안내실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뭐 북한 안에도 이제 외교관이나 이제 외교 사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개성공단을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들을 이 친구가 영어나 중국어들로 했었는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저랑 너무 막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식당은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안내실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짧게라도 했었고, 다만 이쪽은 너무 확실하게 그쪽 사람이고 전 너무 확실하게 남한 사람이고 각자의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제가 속한 곳에 다 얘기할 거라는 걸 이 친구도 알고 이 친구랑 하는 대화 내용을 다 북한에다가 다 얘기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짧게 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과자를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북한 과자다 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이걸 뭐 북한 음식을 남한에 가져오는 게 불법이 아니니까 가지고 와서 같이 북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가서 구경하고 맛도 보고 그러다가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에는 곰팡이가 펴서 이제 거의 다 먹지를 못했어요. 먹어본 맛은 맛있었습니다. 아마 방부제를 많이 넣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조리뽕 맛도 나고 고급 빵 맛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에 그 표지를 살펴보면 만든 지역이 다 평양이에요. 평양. 아마 이런 과자나 이런 빵 같은 것들도 북한 전 지역에서 모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회식은 합법적으로 음식을 싸가는 날. 북한에서 있을 때 쉬는 시간, 이분들이 삼식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척하는 공간은 본인들 공간이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먹고 남은 먹고 남은 돈가스, 기름이 튀긴 음식들이 쫙 이렇게 좀 쌓여 있었어요. 남긴 것들, 남한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들, 남한 식당 직원분들이셨는데 소스 같은 것들도 그냥 생수병 같은데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자존심 상하실까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조용히 그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냐면, 남한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정말 큰 불법이에요. 식중독 일으킬 수도 있고 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급식소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튀긴 음식을 정말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개성이나 이제 북한 지역은 특별한 날에나 또 특별한 사람들이나 뭐 매일 뭐 자주 먹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기름 튀긴 음식들 잘 먹지 못하는데, 식당에서는 먹는 그녀들이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들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문을 조용히 닫고 이제 세척기,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세척기 물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저는 회식을 열심히 했어요. 고기도 굽고 뭐 고기도 볶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먹을 거를 가져가는 거는 마음이 좀 덜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식당이니까 식자재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더 주문을 해서 이제 회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회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 식사를 하시면서도 잘 먹지 않으셨어요. 잘 먹지 않고 요것들을 좀 넣어놨다가 이제 뭐 풀만 이렇게 막 드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세척실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양념 묻은 폐비닐에 계속 싸가고 이제 그렇게 씻고 싸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치킨을 시켰거든요. 북한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BHC 치킨집이 있습니다. 딱 개성 문 닫을 때쯤에 BHC 치킨을 어떤 남한분이 여셨어요. 그래서 레시피도 그대로고 이제 소스도 그대로니까 정말 남한에서 먹는 치킨 맛이 그대로 났었는데,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치킨을 좀 한번 드셔보시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식당에서 해 먹으면 직원들이 다 만들고 치우고 해야 되니까 좀 손에 물 안 묻히고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해서 요거를 딱 주문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주문할 때는 그 남한 여사장님이 모닝을 타시고 치킨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북한 운전수 한 분, 북한 이제 계산하시는 아가씨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늘 짝을 이뤄서 배달을 해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킨을 딱 이렇게 시켜서 같은 테이블에 또 앉을 수 없는데 치킨은 또 다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 그 부엌 안에 서서 개수대에 서는 거는 또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니니까 개수대에 서가지고 치킨을 먹었어요.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치킨의 맛을 딱 먹더니 간장 후라이드 양념 맛을 딱 먹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그 한 조각을 너무 맛있고 달게 드시는데, 갑자기 조장이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하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일제히 내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다 들고 세척실로 이렇게 가서 음식 나누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가족들에게 맛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폐비닐에 싸가는 거를 좀 다른 깨끗한 곳에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날은 정말 용기를 내서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점장 선생이 이걸 준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가시더라고요. 다른 날 같으면 우리 사람들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할 텐데, 그날은 웬일인지 조장 선생도 잘 받아가서 깨끗하게 잘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북한 직원들 중에 향이라는 친구, 가명입니다. 이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에게 매우 마음이 약했던 저는 남한에서처럼 임신 중에 근무 시간을 좀 조절을 하고, 임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또 휴가도 내주고 싶었고, 조금 더 단축 근무를 해주고 싶었는데, 책임자라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북한 조장 선생은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북한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몸에 좋은 거라도 먹이고 싶어서 간식도 가져가서 주고, 누가 오나 망보고 간식 껍질은 제 주머니에 넣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오바였나 싶기도 하고, 개성에 들어와서 일할 정도면 사실 이분들 특히 급식실에서 일할 정도면 영양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서 간식을 이렇게 좀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평균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남한에 있는 일반 분들이랑 비교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간식을 전해줬던 직원, 여기 날씬하고 마른 직원 있잖아요. 요 마른 직원을 마른 직원이 저랑 제일 친했는데, 서로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참 성품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바닥을 닦는 신용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고, 저는 이제 벽에다가 뭘 이렇게 좀 찾는 척 하면서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뭐 가서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그러고, 저도 잘 있다고 그러고, 조장은 또 왜 저러냐고 그러고,
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누가 오는 소리가 들면은 다 이제 각자 하는 일 하는 것처럼 싹 흩어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손에 솥을 이렇게 들고 일을 하다가 손에 큰 흉이 생겨서 조장 몰래 약을 발라주고 막 그랬었어요. 약을 이렇게 딱 드리려고 하면 우리 사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말라. 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른손 약지에 약을 발라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에 이렇게 쓱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딱 가고 그랬었는데, 누가 그걸 본 건지, 나중에는 처음에 놀라던 이 직원도 조용히 막 조장 올 것 같으면 조장이 와요, 조장이 와요 하면서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누가 이제 몰래 약을 바르고 이제 그랬던 걸 본 건지, 어느 날 정말 눈에 띄게 막 저를 피하고 도망 다니고 얼굴에 멍이 생겨서 왔더라고요. 몸이 정말 안 좋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조장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남한물이 너무 들었다 싶으면 교화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서 행동 교정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폭력이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무리한 체벌들이 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녀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모른 척 했어요. 이제 꼭 한번, 사람이 향기가 있잖아요. 꼭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직원도 제가 있는 동안 결혼을 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또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있을지. 언젠가 이렇게 좀 둥글게 서로 마주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까웠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또 성실하고 순수하고 선했던 그들과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 쪽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성실하고 순수하고 선했던에서 약간 좀 그렇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곳에서 가장 마음에 시원들었던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거짓말, 도둑질, 체질 우월성 강조였습니다. 가령 귤 40개가 급식에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20개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녀들의 얼굴이 벌개져서 막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똑같은 공간 안에 5명, 저 포함해서 5명이 딱 있었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그냥 20개를 빼버리고 나머지 20개만 놓고 없어졌다, 땅으로 꺼졌다,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아니고 한 2-3계절쯤 지났을 때였는데 정말 친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제로섬 게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그냥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북한에서는 생각해 보면 귤이 귀했고 간식으로 드리면 참 좋아했었습니다. 2계절쯤 지나면서 제가 그녀들에게 직접 대놓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쌀도 없어지고 물고기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지고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당신이 이걸 가져갔잖아요 라고 콕 집어서 당신이 훔쳤죠 라고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훔치게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보통 남한에서 쭉 성장한 사람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하다, 너무 특이하다, 이곳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도 세스코 검사를 했어요. 식당이니까 이제 세균 검사, 이제 세스코 검사를 다 했었는데, 세스코 직원분이 와서 직접 다 검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에서 높은 사람들만 일한다는 그 식당 안에서도 그 북한 노동자들의 왕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북한 노동자들의 우두머리. 이제 그분의 밥은 또 한 상을 따로 지어가지고 일반 다른 북한 근로자들이랑 같이 안 먹고 그분 상을 또 따로 지어서 이렇게 바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만을 위한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스코 직원이 여기도 검사해야 되니까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엔 열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쌀, 뭐 고기, 생선, 뭐 과일들, 그걸 보면서 정말 맥이 풀리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식당 직원들이랑 실갱이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여기 와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말 본인들을 위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 시켜서 바쳐야 되니까, 혹은 자식들 위해서. 그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굉장히 좀 미묘하고 안타깝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귤 문제도 그냥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 마음은 상한 마음이라 이제 막 길거리를 퇴근하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퇴근하는 북한 사람들 보면서, 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하나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주시더라고요. 아, 그 중에 아무도 본인이 먹으려고 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을 정말 마음에 심어주셔서, 아, 정말 벼락처럼 마음에 강 같은 평화와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귤을 한 박스째 시켜서 포장도 뜯지 않고 북한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만의 올해 귤이 풍작이니까 맛보시라고 가져왔어요. 하고 이렇게 드리니까 정말 미안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서 봉지 이렇게 나눠 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늘 참 남한이나 북한이나 가장 약한 사람한테 나쁜 일 많이 시키더라고요. 어깨가 굽고 가장 어리고 죽은 개가 많았어요. 시커멓고. 죽은 개가 많고 시커멓다는 거는 일 끝나고 번외로 밭일, 논일, 뭐 힘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늘 들고 가서 이제 돼지한테 주려고 한다고, 아침에 와서 새벽같이 일하고 밤에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서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 이어서 들고 가면서 그 사람 많은 버스에서 또 내려서 시골길 걷고 그렇게 집에까지 가서 또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그 친구에게만 뭔가 걸릴 만한 일들은 다 하고, 딱 걸리면 꼬리 자르고, 그렇게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노동 시간을 생각하고 이 친구의 노동량을 보면 정말 100년 전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노동하셨던 그런 노동 강도와 그런 삶의 모습들, 부뚜막에서 이렇게 졸다가 밥 먹다가 졸다가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23살짜리 어린 애기 엄마한테 있는 삶, 그곳이 바로 제가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친밀해져 간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렇게 털신 사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 털신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죠. 참, 그리고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 후에 남한에서는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남북한 직원들이 다 공존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존해 있었느냐? 네, 북한 이탈주민분들이 있었어요.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었는데 그곳에 북한 이탈주민들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남북한 직원들이 다 공존해 있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동순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탈북민 미혼모 사업과 또 탈북학생 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과 결이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컸죠. 정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직행을 하거나 DMZ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건너거나 아니면 제3국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남한으로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개성에서 버스를 한번 타면 정말 5분 만에 남한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거리, 짧은 DMZ를 건너서 바로 제 직선으로 오게 되니까 남한으로 왔었는데 저는 이 탈북민 분들 보면 이렇게 멀리 오래오래 목숨까지 걸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올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들을 겪고 트라우마들 경험하시면서 남한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북한, 탈북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할 존재라고, 당연히 또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다가갔다가도 상처받으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인간은 누구나 약해지기 쉽고 무례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점잖게 앉아서 목소리 조근조근하게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정말 이 화면 밖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체제 안에서 거했었다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다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정말 건강한 이웃, 정말 사랑이 있는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순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서로 사랑할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서 곁에 서는 것. 오늘의 마무리는 제 책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씨앗을 이 글을 통해 심습니다. 작은 황금덩이 하나는 흙 속에 심겨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황금덩이이지만, 작은 씨앗 하나는 흙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 나무를 키워내고 큰 숲을 이뤄냅니다. 그 숲에서 미래의 우리의 아이들은 더욱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그 한 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순교회 통일선교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또 기타 단체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유나 빵 공장 운영하여서 또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이들에게 옷을 지원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 정말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지원을 위한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통일선교부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잠시 후에 줌으로 질의응답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은 2주차의 강의도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는 좀 아름다운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